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빅테크주 위주로 해서 나스닥만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고요. 어제장에서 또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16년 3월 이후 7년여 만인데요. 어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홍콩 항생지수에 영향을 좀 줬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홍콩 증시도 장 초반 약세를 극복하고 상승세로 전환했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장 초반에는 하락하다가 11시 넘어서부터 소폭이지만 0.01% 상승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상황은 어떤지 지수부터 이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53% 상승하면서 오늘 2,5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507선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기관 투자자가 유일하게 1,8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강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822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다 좀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좀 몸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 어느덧 1% 넘게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전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자 미국 시장의 약간 약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은 생각외로 좀 강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미국 시장이 올랐던 어떤 흐름에서 소외됐던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오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 11월 말, 현재 10월 말, 아니 11월 말, 12월 초에 굉장히 크게 11월 말이죠. 10월 말, 11월 초에 굉장히 크게 급등한 이후로 한 달 동안 쉬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테마적인 어떤 흐름의 또 순환매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 탈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확률이 많고, 또 이게 이제 절기상으로 보면은 내일이 대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절기 변곡점도 어느 정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현재 변곡점, 오늘하고 내일이 이제 변곡점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나스닥의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면은, 나스닥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다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격이 좀 굉장히 높지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격이 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21선 지지 패턴을 약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1선 지지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신고가 패턴을 현재 넘어가려는 흐름들을 보여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로 좀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단기 고점, 그러니까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일주일 만에 좀 했죠. 일주일 만에 상승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상승한 거에 대한 어떤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혀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달 정도 그 행보를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할 부분들이 이제 단기 고점에서 오늘이 5일째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기 조정도 이제 끝나는 자리고 그다음에 중기 한 달의 어떤 변곡점도 끝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이 이제 11월 6일이었었고요. 오늘이 이제 12월 6일에 좀 해당이 되죠. 양력으로 보면 정확히 한 달째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쉬어준 종목군들이 상당히 11월 초에 급등하고 한 달 동안 쉬어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5일선 타고 완만하게 또 본격적인 상승들이 한번 펼쳐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약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쉬었던 2차 전지 쪽하고 2차 전지 외에 인공지능, 로봇 이쪽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순환매로 이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코스닥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21선과 61선이 이제 크로스가 되고 있고 주가가 이 크로스된 점하고 이격이 제로인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이제 보시면 골든 크로스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는데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대주주 양도세 부분들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 연말 안에 현재 뭐 타결이 약간 불확실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올라가더라도 또 10월 12월 중순 이후로 또 한번 출렁거리를 이어지는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한적인 어떤 흐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물론 마지막 남 일주일 정도는 약간 그 주의를 좀 하실 필요는 있지만은 현재 이번 주말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다 기분 좋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차트의 움직임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오전장 속에서 오전장을 빛냈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맵신입니다. 자사의 황반 변성 치료제를 사용한 임상 연구가 국제 과제에 선정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두 번째 KNS입니다. 배터리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오늘이 코스닥에 상장한 첫날입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3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카페24입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요. 오늘 구글로부터 2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과의 협업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네,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3가지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카페24입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카페24입니다. 구글과의 협업 소식으로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한가에 갔으니까 며칠 더 좀 기분 좋은 흐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카페24는 그 현재 시총이 약간 무겁기 때문에 내일 아마도 갭상승에서 좀 진행이 되면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카페24는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재 쇼핑몰 관련된 국내 쇼핑몰 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이런 부분 또 배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약간 체인점 형태로 원하는 어떤 형태로 개인이 커스터마이징을 쉽게 좀 꾸며서 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하면은 네이버나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다음 카페는 쉽게
그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도 쉽게 어떤 메뉴를 조작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 쇼핑몰도 마찬가지 이런 어떤 그 툴을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상품 사진 촬영이 어렵다 하면은 전국 주요 어떤 전국에 있는 카페24 촬영 장소에서도 촬영 장비까지 다 대여를 좀 해주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도 완벽하게 구축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독보적인 어떤 존재인데 구글로부터 투자 유치 부분들 그다음에 카페24하고 연동이 돼서 또 최근에는 유튜브 어떤 라이브 방송에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쪽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제 구글하고 유튜브하고는 같은 이제 계열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3자 이제 배정 방식으로 금액은 뭐 260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구글에 대한 상징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점상으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죠. 이제 8,000원에서 이제 더블이 되면은 이게 현재 16,000원 정도 되는데 16,000원을 넘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상한가 한 번 더 간다면 거의 신고가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는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내일 정도가 되면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좀 이격이 낮아지는 관점의 어떤 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카페24 오늘 베스트 종목인데요. 일단 시총이 좀 무거운 종목이고요.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라이브 방송까지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상한가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오후장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꼽아주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오늘 첫 번째 인기주 종목입니다. 일단 경쟁사 트위치가 국내 사업을 철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수혜를 좀 받으면서 주가가 강세를 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2월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부터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프리카 TV는 뭐 좀 잘 알다시피 현재 유튜브하고 비슷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개인 방송, 어떤 중계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으로 좀 하고 있고 또 이 별풍선 시스템이 워낙 잘 아실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독특한 어떤 부분인데 글로벌 성장성이 있어야 하는데 글로벌 성장성 없으면은 국내용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현재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좀 베트남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좀 진출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을 때는 새로운 어떤 글로벌 성장의 어떤 플랫폼이 될 수가 있고 또 제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NFT 시장이 좀 떠주고 있습니다. STO 시장이 떠주면서 비트코인이 떠주면서 가상화폐가 떠주고 있죠. 이제 가상화폐하고 가상 실물 자산 NFT하고는 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컨텐츠 관련된 모든 것들은 NFT화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음원 관련된 부분들, 엔터테인먼트가 뜨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아프리카 TV도 또 이런 쪽에 어떤 진출을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떠주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이 박스권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전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늘 뭐 상한가까지는 아닌데 뭐 23% 갔다가 약간 밀려주고 있는데 오후장에 약간 차익 실현이 나거나 하루나 이틀 정도가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오후장 공략주이지만은 많이 밀렸을 때 일단 공략을 좀 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아침에 좀 뽑아 놓았던 종목이지만 계속해서 올라가서 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만은 빠지면은 공략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기주 종목 첫 번째 아프리카 TV였습니다. 지금 일단 차트상으로는 박스권에 갇히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아오는 중입니다. 워낙 오늘 좀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밀렸을 때 지금보다는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까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컴투스홀딩스입니다. 네, 두 번째는 컴투스홀딩스. 오랜만에 또 엔터주, 게임주 이쪽으로 오늘 좀 테마가 시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사 게임 업데이트 소식도 오늘 좀 들어와 있는데요.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도 소개를 좀 했는데 이제 컴투스하고 네오지홀딩스 이런 그 중소 게임즈 쪽은 거의 지금 현재 가상화폐 부분하고 연결이 좀 블록체인 쪽하고 연결이 좀 됐습니다. P2E 게임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컴투스홀딩스도 자체 이제 메인넷 엑스플라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생태계 자체 이제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계이죠. C2X 플랫폼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게임이 메타버스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부분인데 컴투버스랑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도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오이즈 홀딩스도 이제 급등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도 급등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물론 위메이드 부분들이 제일의 대장주격이지만은 또 많이 이익이 높기 때문에 이런 그 비슷한 어떤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업체에 또 수급이 약간 몰려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현재 컴투스홀딩스 부분들이 직전 고점에 현재 어제 약간 밀려줬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약간 올라가고 있죠. 거래량들이 더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양상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후장에 약간 밀려주는 흐름들 이게 오늘 급등에 대한 절반 정도가 빠지면은 한 15% 이내에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컴투스홀딩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또 시세가 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장에서 15% 정도의 조정까지 들어왔을 때 관심 있게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살펴보고요. 관련된 수혜주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자율주행 센서 칩의 종류입니다. 어제 좀 카메라 위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라이다, 레이다 이쪽으로 좀 한번 볼 텐데요.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 간 거리, 주변 물체와의 거리를 혼자 차량 스스로가 판단을 좀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부품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 말씀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반도체를 시리즈로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칩리스 기업, 이제 팹리스 기업에서 이런 이제 각종 산업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IC 회로가 아닌 방식도 사실은 이제 반도체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차량용, 그다음에 뭐 전력용, 통신용, 다양하게 어떤 쓰이는 부분들이 반도체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팹리스 기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카메라 위주 쪽으로 많이 좀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카메라가 아닌 그런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자율주행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인식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요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카메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최첨단 장치들이 좀 구성이 되는데 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들이 라이다, 그다음에 레이다, 그다음에 가장 그 차량 주변에 있는 특히 이제 이 주차할 때 쓰이는 초음파 이런 쪽의 어떤 장치들이 카메라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현재 반도체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주목을 좀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율주행의 센서의 이제 종류에서 보면은 테슬라를 한번 따지고 보면은 자율주행인데 카메라만 딱 8대 있습니다. 라이다, 레이더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쪽의 부분들은 현재 있는 어떤 기종도 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은 카메라가 훨씬 더 많고 라이다도 많고 레이더도 많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GM 크루즈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카메라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14대, 그다음에 레이더가 21대, 그다음에 라이다가 21대,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테슬라는 딸랑 8개. 나머지는 다 없앴습니다. 물론 테슬라 방식이 꼭 옳다 이렇게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테슬라의 부분들은 정확하게 8개를 앞에 4개, 뒤에 4개 해가지고 이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가상환경에 그대로 3D로 띄워서 모든 것을 현재 인공지능의 어떤 힘으로 또 러닝 학습, 딥러닝으로 통해서 다 극복을 좀 해내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고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인식 센서를 했을 때는 그 많은 데이터들이 중복된 데이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딥러닝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의적으로 다 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실제 딥러닝을 통해서 실제 움직이는 사물을 다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다른 어떤 회사의 방식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를 이 다중 신호를 전체를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차량 제어를 딥러닝을 통하고 차량 제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어떤 센서 이걸 이제 구축을 통해서 이걸 이제 극복해 내려는 흐름들이 있는데 누가 정답이다는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자율주행의 센서가 다르기 때문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시점에서 우리가 카메라를 여러 대 돌리면은 정확하게 어떤 시점을 맞춰서 모든 걸 하듯이 자율주행 센서도 퓨전 센서를 하나로 통합되게 하는 걸 만들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단일 체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가 있는데 나중에 테슬라도 약간 비슷하게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면 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아닌 방식도 또 발전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현재 센서의 통합, 퓨전 센서 부분들은
현재 카메라는 카메라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카메라 라이다를 가져오면은 이 두 개를 현재 융합하는 그런 통합 ECU, 일렉트릭 컨트롤 유닛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극복이 되면은 좀 더 완벽한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은 카메라하고 라이다, 레이더의 어떤 그 센서의 어떤 특장점이 좀 있겠죠. 물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카메라에 비치면은 눈부시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기상악화, 불순물이 있을 때는 실제 인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인데 라이다하고 레이더가 우리가 차이점 뭐냐? 쉽게 하면은 우리가 레이더는 전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더는 전파, 그다음 라이다는 빛. 라이트 형태의 어떤 코드대로 그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다는 빛을 통해서 현재 전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나 비가 오면은 밤에도 이제 비치는 거죠. 근데 눈이나 비가 오면은 똑같이 카메라와 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밤에는 현재 카메라는 밤에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밤에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더는 그거에 상관없이 전초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 잘 되는데 유일하게 단점은 사물을 입체적으로 볼 수 없고 선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 방공망 레이더를 보시면은 새가 날아오고 있는데 비행기가 날아온 것처럼 해가지고 전투기가 떴다, 뭐 새떼 오인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물을 입체적으로 현재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 개의 다 단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초음파도 나오고 적외선도 나오고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전파를 이용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요거는 라이다 부분들은 사물을 현재 선 형태로 인식을 한다. 사물의 위치만 알고 위치 크기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이 현재 레이더의 특징이다. 다만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대중화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레이더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쏴서 사물에서 위치에서 전파가 반사되는 걸 보고서 이제 사물을 좀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자, 이제 빛을 이용하는 그 현재 라이다 같은 경우는 사물을 현재 색깔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 정확하게 이게 화면입니다. 라이다 화면이죠.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현재 레이저 형태로 빛을 발사돼서 광센서, 그러니까 여기서 양자 검출 부분이죠. 광센서가 특히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양자 암호 통신도 뭐 광센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양자 암호 통신에 광센서가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외선을 이용하는 방식, 적외선을 이제 쏴서 똑같이 하는 건 형태인데 이런 형태들은 정확하게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하죠. 왜냐하면 온도차가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 특히 사람 같은 체온이 있는 생명체는 정확하게 인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은 밤에 이렇게 사냥하는 장면인데 정확하게 뭐 이게 여우, 늑대 뭐 이런 것들이죠. 정확하게 다 포착을 해서 뭐 사용하는 어떤 것들로 유튜브도 인기가 있는데 뭐 이게 저녁 칠흑 같은 밤에 2, 3km 전방의 어떤 동물도 정확하게 사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초음파 센서는 뭐 이렇게 뭐 태아 우리가 진단할 때 초음파를 쓰는데 가까운 사물 이렇게 바로 차량 주변에 있는 거 할 때는 초음파 센서까지 쓰고 있는 그런 다양한 센서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레이더만 알고 있지만은 또 초음파도 있고 또 고급 승용차에서는 적외선까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수혜주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 주제로 자율주행 관련한 센서칩 살펴봤습니다. 혼자 운전을 하기 위해서 눈 역할을 할 카메라나 아니면 레이더가 필요하다라는 점 살펴봤고요. 최근에는 초음파 센서 그리고 적외선을 사용한 센서까지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필수 부품이니만큼 수혜주들 어떤 관련주들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4%의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120%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STX는 338% 수익률 터치했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113%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의 수익률을 터치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119%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입니다. 명예의 전당 8번째 종목이고요. 8월 24일에 소개해드렸던 텔레필드는 매수가 2,985원에 접근을 해봤는데요. 161%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오늘 새롭게 또 오른 종목입니다. 8월 24일에 소개해드렸던 텔레필드 오늘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M이 양자 컴퓨터 기술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어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한 부분들 시세를 좀 보였습니다. 텔레필드는 특히 또 최대 주주 변경, 요 모멘텀도 같이 안고 있으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제3자 이제 배정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뭐 점상이 유행인데요. 텔레필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텔레필드 부분을 이제 그때 당시에 소개를 했던 부분들은 양자 암호통신이 한참 인기가 있을 때 이쪽 관련된 어떤 그 신제품을 개발하는 업체, 우리로를 비롯해서 텔레필드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그때 추천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텔레필드 양자 컴퓨터는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양자 암호통신, 그러니까 이 통신의 현재 그 암호 쪽에 쓰이는 부분들은 양자키 분배 장치, 그러니까 양자키를 분배 장치만 양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상용화가 좀 되는데 SK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양자키 분배 장치 안에 들어가는 현재 양자 검출 장비 부품이나 이쪽에 이제 분배 관련된 양자키 생성 장비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텔레필드는 여기에 관련된 전송망, 패킷망, 회선망을 통합하여 이걸 스위칭하거나 분배를 하거나 이쪽에 관련된 장비를 현재 생산을 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 부분들은 중국에서 현재 그 광전자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신기술 논문, 상용화는 아닙니다.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광전자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면은 지금 엔비디아 GPU의 1000배가 빠른 속도도 빠른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그 반도체 이론을 발표돼서 한번 약술계 지금은 그 현재 증권계에서는 아직 회자가 되지 않고 있지만은 이쪽 광전자 부분에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돌고 있다. 그래서 이 암호통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텔레필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 이제 부분 독자적으로 생산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도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후발주, 우리로라든가 다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AS 차원에서 텔레필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8월 24일에 소개해드렸고 161%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8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많이 오른 만큼 후발주자로서 우리로 같은 종목들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 살펴봤던 자율주행 센서칩과 관련한 수혜주들 지금부터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i3 시스템입니다. 네, i3 시스템 오늘 3위 동메달 종목입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15%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내년에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사들이 좀 많았는데요. 동메달로 선정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i3 시스템이 적외선 분야의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고급 차종 전체 기종은 아니지만은 고급 차종의 자율주행에서는 반드시 적외선 현재 인식 센서가 쓰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알겠지만은 코로나 현재 상황에서 열 진단할 때 일일이 이렇게 재는 경우가 아니라 열 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 재는 경우로 상당히 많이 익숙하셨을 겁니다. 그냥 거기서 쓰이는 적외선 분야의 어떤 센서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군수용, 의료용, 그다음에 우주 항공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어떤 산업용에 어떤 쓰이는 그런 다양하게 어떤 상용화되는 첫 번째 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실제 이제 국방 관련 현재 적외선 검출 장비 수주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 현재 적외선 장비가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야간 조준경이나 아니면은 현재 미사일의 추적 장치 모든 것은 다 여기에 좀 쓰이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에 대한 적외선 검출 어떤 부분을 보시면은 특징점이 안기가 낀다든가 낮에 이렇게 끼었어도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낮에도 또 밤에도 쓰이는 부분들이 이제 탁월한 그런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방식은 냉각형 적외선 방식하고 비냉각형 적외선 촬영 어떤 방식 두 개가 차이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체온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실제 이제 사진을 한번 보면은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밤에라 잘 안 보이잖아요. 카메라 같은데. 근데 모니터 상에는 하얀색으로 사람이 좀 보이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 보면은 야간에 눈비 올 때 뿌연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에 사진 모니터를 보시면은 아주 선명하게 컬러로 보이는 모습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고급 차종 위주로 비싸기 때문에 고급창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i3 시스템이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산업적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열 장비 쪽으로도 쓰이는 거고요. 다양하게 좀 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완만하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상승과 눌림목 이렇게 왔는데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생겨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이제 동메달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동메달 종목으로 i3 시스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낮 버전 그리고 특히나 밤 버전에서 좀 더 유용해 보이고요. 날씨에 상관없이 선명하게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이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챙겨가시고요.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은메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동훈아난텍입니다. 네, 2위 은메달 동훈아나텍입니다. 사실 동훈아나텍은 기존 사업보다도 최근에는 그 타액으로 당을 예. 진단하는 기기로 더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본래 사업은 또 얼마나 잘하고 있길래 은메달로 선정을 해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본 사업은 이제 스마트폰에 관련된 카메라 모듈 적용 기술의 대표적인 어떤 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스마트폰 적용 기술 AF는 오토포커스가 되는 거고요. OS는 손떨림 방지가 되는 거고 햅틱은 스마트폰을 눌렀을 때 띡띡띡 하면서 진동이 오면서 현재 문자 이게 제대로 척구나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프란 것은 그 일반 카메라지만은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상차 어떤 빛, 어떤 반사,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됩니다. 물론 포커스를 맞출 때 필요해 보이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장용 햅틱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한 번 더 부각이 되는데 전장용에서도 우리가 하드웨어 쪽, 부품 쪽으로 된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 각종 버튼 장치가 다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좀 더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햅틱 기술이 정장에서는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라이다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기술이 워낙 좀 현재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라이다 쪽에 있는데 국내 어떤 스타트업이 라이다를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SOLab 그다음에 카네비컵, 인포웍스 이런 어떤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SOSLab이란 회사하고 제휴를 해서 이쪽 관련된 라이다의 센서를 시스템 원칩 있죠. 요거를 현재 동훈아난텍에서 이미 스마트폰에서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센서는 자신 있다 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SOSLab 같은 경우는 로봇에 적용이 되는 부분에서 현대차하고도 협력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성장성이 있습니다. SOSLab이 하고 있는 라이다로 하는 칩 부분들이죠. 요거에 대한 화면을 좀 따온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은 현재 모바일용 쪽, 모빌리티용 쪽으로 자율주행을 실제 주행을 했을 때 거의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를 드론용이나 다른 사람 모빌리티용이 아닌 다른 쪽에서도 다양하게 쓰이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때문에 한 번 시세를 냈는데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재료 부분들이 타액당 측정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이렇게 약간 침습 방식으로 약간 피를 내야 되는 방식도 있고 또 최근에 개발된 것은 이제 이 피부에 어떤 센서를 부착해서 항시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2번, 3번 이렇게 체크하는 약간 불편하지만 비침승 방식이 있는데 요걸 무시하고 타액으로만이 요걸 우리가 재서 하는 간단한 방법을 개발을 좀 했던 것들이 있는데 디셀라이프 부분인데 물론 이게 정확한 명칭이 모르겠지만은 디셀라이프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개발을 좀 했고 그래서 요거를 임상결과 탁월한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센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요것이 이제 두각을 나타냈다. 결국은 칩 개발도 있고 타액당 측정 시도 센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센서도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동훈아난텍이 크게 상승을 좀 해줬는데 2차 상승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차트를 보시면 54,000원에서 15,000원까지 상당 부분 바닥에서는 8,000원이죠. 결국은 따블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중장기 성장성이 좋은 회사인데 이제 1년 동안 더블을 얻었다는 것은 그렇게
적게 오른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이 급등했다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장이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부상이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은메달 종목이 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은메달 종목 동훈 아나텍입니다. 기존 본 사업이라고 본다면 라이더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센서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타액 진단 기기까지 개발을 해낸 기업입니다. 두 가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위 금메달 종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만 힌트를 조금 주신다면 어떤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레이다요. 레이다가 종목명의 힌트라고 합니다.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금메달로 선정해 주셨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업체 부분들은 레이더를 상용화를 했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상용을 했습니다. 자, 레이더의 단점은 입체적으로 보이는 주간, 야간 떠나서 입체적으로 보이지만은 아주 좋아요. 야간은 카메라가 안 되잖아요. 근데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은 눈이나 비가 올 때는 빛이 이렇게 그걸 반사를 이렇게 투과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유일한 단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걸 커버하는 것들은 레이더예죠. 레이더는 뭡니까? 뭐 눈비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다 투과가 전파하기 때문에 투과가 되는데 유일한 단점이 현재 입체적으로 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레이더가 입체적으로만 보기만 하면 이게 대박이 되는 거죠. 또 라이다에 비해서 가격도 싸고. 근데 요거를 기술을 개발을 좀 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걸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라이다급 성능, 완벽한 3D를 구축을 할 수 있고 주, 야간, 전초능 뭐 이런 뭐 약간 카메라에 뭐 먼지가 묻었어. 그 상관없이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왼쪽의 화면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제대로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 레이더로 했을 때는 정확하게 사물을 좀 인식하는 부분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레이더, 카메라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최고의 기술을 쌓기 때문에 과연 3D로 볼 수 있는 레이더 기술, 과연 이게 시장성이 굉장히 라이다를 능가하는 쪽으로 다가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겠죠. 그걸 뿐만 아니라 현재 요거를 각종 산업용으로 또 현재 모비스하고도 협력이 되고 있고 당연하죠.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현재 드론 사업용으로 또는 여러 가지 쪽으로 좀 하고 있는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고 적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요거는 뭐 로드맵, 제휴업체 부분하고 로드맵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이 워낙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보통 3D라고 하는데 4D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4D 레이더 시스템, 라이다의 유일한 단점, 뭐 주간, 야간 다 좋아요. 눈이나 비가 올 때는 안 되는 것을 극복하는 부분들이 레이더인데 레이더를 입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 다음 넘버 2의 어떤 위치로 올라설 수 있는 또 가격 대비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업체 궁금하시죠?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하고 오늘까지 해서 카메라 센서, 그다음에 오늘은 카메라가 아닌 다른 인식 센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좀 했고요. 다음부터는 현재 다른 산업용, 전력용, 그다음에 통신용, 뭐 이런 로봇용 이런 것까지 섹터별로 한번 시리즈로 완벽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 금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레이더가 입체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이걸 좀 극복해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힌트로 레이더 주시긴 했지만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는 자율주행 센서 칩 종류 살펴봤습니다. 특히 라이다는 레이저로, 레이더는 전자파로 물체의 거리를 측정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점 짚어봤고요. 오늘 양자 암호 쪽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쪽 시세가 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 장 베스트 종목 카페24입니다. 구글과의 협업 소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오후장에서도 흐름 함께 지켜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